김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저녁만 되면 벌써부터 무서워요. 오늘 밤에는 또 언제 그 악마 같은 통증이 찾아올까 싶어서. 아이고, 김 선생님. 이 나이에 밤마다 애기처럼 울음을 터뜨리게 되다니. 남자로서 정말 창피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망적인 밤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50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악마 같은 다리쥐 때문에 매일 밤 고통받고 계시나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정말 그럴까요? 평생 다리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나, 이게 정말 마법인가요? 이제는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서 낮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푹 잤어요. 이분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년간 시니어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 김규태가 오늘 여러분께 다리쥐를 30초 만에 멈추게 하는 놀라운 비법과 80% 이상 예방하는 완벽한 해결책을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시니어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규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거 완전 내 얘기네. 라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바로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을 고문하는 그 악명 높은 다리쥐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황당무계한 경험 있으신가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신 적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치 나무 토막이 된 것처럼 꼼짝도 못하셨던 그 기가 막힌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게 뭔 일이야? 내 다리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스럽고 무서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5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밤 다리쥐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규태야. 이 다리가 또 말썽이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가 밤마다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낮에도 혹시 또 밤에 쥐가 날까봐 걱정하시면서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들면 다리쥐와 평생 동거해야 하는 걸까요? 매일 밤 언제 또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시니어 건강관리 분야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국가공인 건강관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시니어 운동 처방사 자격증을 따고 근골격계 재활운동 전문 과정까지 수료했어요. 대한시니어 건강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니어 대상 건강 세미나를 무려 500회 이상 진행했고 개인 건강 상담도 3,000건 이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50세 이후에 찾아오는 다리쥐는 결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쥐가 났을 때도 30초 이내에 마법처럼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어머, 규태야. 어젯밤에 정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이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그 어떤 학위나 자격증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생명을 구하는 비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분들의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정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은 62세 정수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2년 동안 매일 밤 다리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셨어요. 정말 상상해보세요. 73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고통받으셨다니까요. 김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저녁만 되면 벌써부터 무서워요. 오늘 밤에는 또 언제 그 악마 같은 통증이 찾아올까 싶어서 잠자리에 들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즉시 완화법을 적용한 바로 그 첫날부터 통증이 30초 이내에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고작 1에서 2회 정도만 가벼운 쥐가 날 뿐이고 그마저도 금세 해결하십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마법인가요? 이제는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서 낮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 67세 이창호 할아버지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경 문제 때문에 주 3에서 4회씩 정말 극심한 다리쥐에 시달리셨어요. 당뇨병이 있으시니까 더욱 심각했죠. 아이고, 김 선생님. 이 나이에 밤마다 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리게 되다니. 남자로서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예방생활 습관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지 단 3주 만에 쥐 발생 빈도가 무려 8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푹 잤어요. 이제 손자들한테도 당당하게 할아버지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69세 최은영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다리쥐 때문에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우울증까지 생기실 뻔했어요. 병도 병이지만 다리쥐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만약 밖에서 쥐가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개발한 약물 부작용 최소화 관리법을 통해 기존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리쥐를 거의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김 선생님, 지금은 주 3회 등산을 다닐 정도로 활기차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경험하신 변화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첫째, 즉시 효과입니다. 쥐가 났을 때 30초 이내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숙면 회복이에요. 밤중 다리쥐로 인한 잠깨는 횟수가 90% 이상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감 회복입니다. 언제든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는 든든한 안정감을 얻게 되죠. 넷째, 활동성 증가예요. 다리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예방 능력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쥐 발생 자체를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안심입니다. 가족들도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비법들을 공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놀라운 3가지 마법 같은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적의 기술, 30초 마법 윗입술 누르기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코 밑에 있는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꾹 누르기만 하면 다리쥐가 뚝 멈춘다는 거예요. 마치 TV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 신기한 점들이 있어요. 마치 전기 스위치 같은 거죠. 윗입술 가운데를 누르면 우리 뇌에서 다리쥐 그만 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먼저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정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세요. 바로 코 밑에 있는 그 부분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아플 정도로 꾹 꼬집어주세요. 10초 동안 꾹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10초 누르고 이렇게 3번만 반복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어머,
김 선생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대부분 첫 번째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고 3번 다 하면 거의 완전히 사라져요. 두 번째 보물 같은 기술, 쓰리아 건강 습관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예방법이에요. 쓰리아이 뭐냐고요? 쉬기, 회복하기, 강화하기예요. 먼저 쉬기는 매일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치 온천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15분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살살 만져주세요.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처럼요. 회복하기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바나나, 호두 같은 견과류, 시금치처럼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물도 중요해요. 하루에 컵으로 6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강화하기는 정말 쉬운 운동이에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마치 벽을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주고 까치발로 서기를 15번씩만 해주세요. 김 선생님,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심하게 쥐가 나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세 번째 비법이 바로 그런 응급 상황을 위한 종합 해결법이에요. 먼저 윗입술 누르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픈 다리에 살짝 체중을 실어서 서보세요. 할 수 있을 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쥐가 난 부위를 천천히 늘려주세요. 종아리면 앞에서 배운 벽 밀기를, 허벅지 앞쪽이면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물도 한 컵 정도 마셔주시고요. 이 3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어떤 다리 쥐라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실수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본 어이구,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실수들 때문에 오히려 다리쥐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첫 번째 대표적인 실수,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해결된다는 착각이에요. 혹시 이런 분 계시죠? 김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요. 그런데 왜 다리쥐가 더 심해지는 거죠? 아이고,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우리 몸속의 소중한 영양분들이 다 씻겨 나가버려요. 마치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짠맛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도 적당한 짠맛, 단맛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물만 많이 마시면 다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물과 함께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세요. 마치 라면에 계란이나 파를 넣어주는 것처럼 물에도 좋은 영양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실수, 쥐가 나면 일단 주무르고 보자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아이고 아파. 빨리 주물러서 풀어야지. 하면서 아픈 다리를 막 주무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쥐가 난 근육은 마치 꽉 묶인 고무줄 같은 상태거든요. 이때 무리하게 주무르면 고무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올바른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윗입술 누르기로 쥐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살살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살살 말이에요. 세 번째 흔한 착각,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만능 약물 의존증이에요. 김 선생님, 진통제를 먹어도 다리쥐가 또 와요. 더 센 약은 없나요? 아이고, 이건 마치 불이 났는데 연기만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진통제는 아픔만 못 느끼게 할 뿐이지. 근육이 꽈리를 트는 것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불을 끄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 것처럼 다리쥐를 해결하려면 근육 자체를 풀어줘야 해요. 올바른 방법은 먼저 제가 알려드린 물리적인 방법들을 다 써보시고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약을 드세요. 약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시라고요. 네 번째 아찔한 실수, 한 번에 확 늘려서 시원하게 풀어버리자는 성급함이에요. 어차피 늘려야 하는 거면 한 번에 확 당겨서 끝내버리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이미 경련을 일으킨 근육을 갑자기 확 늘리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치 꽁꽁 언 고기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겉만 익고 속은 그대로인 것처럼 근육도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다리쥐 해결 성공률이 9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김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까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건강한 다리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행복한 하루 만들기 작전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특별한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 다리를 다정하게 돌봐주는 방법들이거든요. 마치 하루 종일 다리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먼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굿모닝 다리야 인사법부터 시작해볼까요? 잠에서 딱 깨어나시면 이불 속에서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시계 바늘처럼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이게 마치 다리에게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나서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씩 뒤로 빼면서 쭉 늘려주세요. 딱 1분만 하면 돼요. 아침밥 드실 때는 꼭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다리 사랑 음식을 한 가지씩 넣어주세요. 이건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점심시간에 깜짝 놀라운 비밀도 있어요. 혹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죠? 김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TV 보면서 앉아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1시간마다 딱 5분씩만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주세요. 마치 시계 알람처럼 1시간마다 땡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김에, 물 마시러 가는 김에 슬슬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마치 화분에 물 주듯이 조금씩 여러 번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물을 더 잘 흡수해요. 점심 드시고 나서는 10분 다리 체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거나 까치발로 15번 정도 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쉽죠? 저녁 시간이 되면 다리야 오늘 고생했어 시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녁 드실 때는 치즈나 우유 같은 칼슘 음식을 꼭 포함시켜주세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면 숙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하는 스페셜 케어 타임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주세요. 마치 고양이 털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요. 이때 깊게 숨도 쉬어주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편안해지겠어요. 그런데 잠잘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잠잘 때도 비법이 있어요. 방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18에서 2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리 밑에 베개를 하나 깔아서 살짝 높여주시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마치 다리가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는 것처럼요. 잠옷도 중요해요. 다리 부분이 너무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다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루 일과만 지켜주셔도 다리쥐 예방 효과가 80% 이상 올라가요. 정말 신기하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평소 생활 속에 작은 관심과 사랑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이 정도면 제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봐야겠어요. 맞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65세 정수빈 할머니의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정말 20년 동안 매일 밤 다리쥐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딱 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김 선생님, 어젯밤에 손자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가 이제 슈퍼 할머니가 됐거든. 하고 말이에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과 등산도 가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무엇보다 밤에 푹 주무시니까 낮에 활기가 넘쳐나시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정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다리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다리쥐보다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도 정수빈 할머니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리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계획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윗입술 누르기를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다리쥐. 응급처치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모두 함께 배워보세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둘째, 오늘 저녁부터 족욕과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드라마 보시면서 하시면 시간도 금세 지나가고 일석이조예요. 셋째, 내일 아침부터 굿모닝 다리야 인사를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발목 돌리기 10번씩.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50에서 70세의 황금기를 다리쥐 같은 작은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만약 다리쥐가 주 3회 이상 계속 발생하거나 쥐와 함께 다리가 붓고 열이 나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심장병, 당뇨병, 신장병 같은 지병이 있으시거나 현재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실천해 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다리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생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건강해져요.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의 등장인물들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한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다양한 연구자료와 전문 서적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